부가트로 만나는 역사 장현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을 매직큐브로 만들어보는 수업 진행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서대문 형무소를 부가트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만나고 있는 친구들 어느 지역에 사는 몇 학년 친구들인지 궁금하네요. 우리 4학년 친구들 이상이면 아마 사회교과서에서 부가트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역사 공부를 부가트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대문 형무소 관련된 책들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와 또 서대문 형무소의 건립 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는 각 건물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친구들이 직접 서대문 형무소를 와보고 그리고 체험 후기 정리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비워두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함께 공부하고 여기 나중에 답사 올 기회가 있으면 꼭 와서 채워보기로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근대사 공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근대사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친구들에게 근대사가 아주 익숙해질 겁니다. 또 현대사 수업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사는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정리하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우리 역대 대통령들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수감자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만든 책인데요. 어떤 옷을 입었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생활을 했는지까지 이렇게 담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독립을 이끈 애국지사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오늘 서대문 형무소 책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트 다들 받으셨죠? 그래서 키트 안에 보면 이렇게 자료 한 장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는 키트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이걸 만든다면 친구들이 아마 역사 공부가 너무 싫어질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귀찮은 일들은 다 담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쉽게 만나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 자, 부가트 하면서 딱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가는 네임펜, 굵은 네임펜, 그리고 이렇게 흰색 볼펜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굵은 네임펜으로 제목부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 책의 표지는 그 책의 얼굴이죠. 그래서 가운데 너무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선생님 위치 보고 친구들 같이 한번 적어 보세요. 제목만 같이 한번 적어보고 안에는 제가 했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검정색 굵은 네임펜으로 적었는데 선생님이 적은 이 책하고 비교해 보시면 잘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흰색 볼펜입니다. 흰색 볼펜이 아주 마술을 부리거든요. 자, 마술 한번 부려볼까요? 자, 테두리를 똑같이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씨를 적을 때는 그 획을 굵은 데를 강조하고 싶은 데는 더 굵게 진하게 여러 번 색칠해서 적으면 글씨가 훨씬 더 예뻐지게 되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적으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흰색 볼펜으로 적으면 글씨가 예뻐지는 것. 그래서 부가트 할 때 흰색 볼펜 꼭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목을 적고 나서는 그 다음 해야 될 일, 바로
여기다 만든 사람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만드니 하고 장현주라고 적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출판사, 항상 책에 보면 그 책을 만든 출판사 이름이 여기 나오죠.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출판사를 하나씩 정해보세요. 선생님은 선생님 회사 이름이 부가트로 만나는 역사라서 그렇게 적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출판사 이름 뭐라고 적어볼까요? 어려운 친구는 역사 위인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구 존경하세요? 네, 세종대왕이요? 그럼 세종출판사. 혹은 다산 정약용이요? 그럼 다산출판사. 혹은 강개토대왕, 그럼 강개토출판사. 이렇게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뒷면 한번 볼게요. 뒷표지 보시면은 여기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네, 항상 책에 보면 그 책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바코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코드를 흉내내서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여기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이 작은 글씨는 책을 만든 날짜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니까 200808 이렇게 친구들이 책 만드는 오늘 날짜를 여기다가 적어두면 나중에 우와, 내가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든 책이네 하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쪽에는 값까지 적어주세요. 내가 만든 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이 가격에서 드러낼 수 있겠죠. 선생님은 93,000원이라고 적었어요. 어떤 친구는 1,000원이라고 적는 친구 있어요. 이 1,000원이라고 적으면 선생님이 이게 1,000원이야? 그러면 선생님도 읽지 못할 만큼 뒤에다가 마구마구 0을 적어놓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너무 귀중해서 팔 수 없어? 그러면 비매품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앞표지, 뒷표지 다 꾸며졌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넘기면은 이렇게 빈 화면이 들어가 있죠. 이 그림 보시면은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해 놓고 고문하고 했던 흔적들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는 서대문 형무소가 언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수감되었는지를 여기다 적어보는 공간으로 선생님이 비워두었으니까 친구들 이 앞쪽에 보시면은 자료 요 부분을 보고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서대문 형무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질문들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오랫동안 수감되었을까요? 혹은 언제까지 지금도 있나요?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서대문 형무소는요, 1908년 10월 21일에 일본이 경성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누굴 가뒀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일본에 항거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가둬놓았고요.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었으면 누굴 가두었을까요? 네, 해방이 되고 나서 독재 정권에 또 항거하는 우리 민주화 운동가들이 바로 이곳에서 희생되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겨서요. 이렇게 넘겨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만 적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연한색 색지도 있고 진한색 색지도 있죠. 연한색 색지에는 이렇게 검정색 가는 네임펜으로 적어주시고요. 진한색 색지에는 흰색 볼펜으로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색지의 글씨가요. 이렇게. 자, 그럼 하나만 선생님이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문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 건물이 바로 망루와 담장. 그러니까 정문 앞에서 바로 보이시는데요. 네, 망루는 수감자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로 10m나 되는 높이고요. 망루가 원래 6개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2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망루와 담장 내용 여기다가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그 다음은 중앙사입니다.
중앙사 같은 경우는 옥사를 한꺼번에 감시하기 용이하도록 바로 부채꼴 모양의 구조에다가 이 가운데서 간수가 앉아서 12옥사, 11옥사, 10옥사를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인데요. 바로 영국의 공리학자였던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파놉티콘 구조입니다. 네, 판이 바로 모두란 뜻이고요. 옵티콘이 본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병원이나 혹은 학교나 공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앙사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진한 색깔이니까 이렇게 흰색 볼펜으로 적어 볼게요. 중앙사라고, 아니 옥사라고, 죄송합니다. 옥사라고 크게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 볼게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바로 공작사인데요. 공작사는 수감되었던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가둬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검정색 네임펜으로 공작사 같이 적어 볼게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징역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감옥 간다를 징역 간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징자라는 것이 바로 벌을 주는 것, 가두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역이 바로 일하는 것, 노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 간다를 징역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센병사 함께 적어 보겠습니다. 흰색 볼펜으로 한센병사 적어 주시고요. 한센병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네,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우리가 흔히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했던 병이 바로 한센병인데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센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한센병사였습니다. 그럼 한센병이란 말이 어떻게 해서 붙게 되었냐면 바로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사람이 이 나병의 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격벽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격벽장은 네임펜으로 제목 적어주세요. 네, 격벽장은 어떤 용도로 쓰이던 곳이었을까요? 네, 수감되었던 사람들을 운동시키기 위한 장소였는데요.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벽을 설치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똑같이 아까 옥사에서 보셨던 파놉티콘 구조로 만들었던 게 바로 격벽장입니다. 네, 다음은 사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형장은 흰색 볼펜으로 적어주시고요. 네, 1923년에 만들어진 사형장이 목조 건물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 입구에 보면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요. 바로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합니다. 왜 통곡의 미루나무란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사형장으로 향해야 되는,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원통함을 담아서 통곡했다고 해서 통곡의 미루나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 왔을 때는 미루나무가 사형장 바깥쪽에 하나 있었고요. 또 안쪽에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바깥쪽 나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사형장을 뒷문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시구문이 나옵니다. 시구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구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네, 시구문은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혹시 너무 시신이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서 감춰야 될 경우나 혹은 그럴 경우에 바로 밖으로 향하는 200m 정도의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이곳으로 시신을 몰래 반출하던 장소였습니다. 일제가 물러나면서 여기를
다 붕괴시켰던 것을 서대문 독립공원을 조성하면서 다시 40m 정도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시구문에서 마지막 장소인 여옥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옥사는 늘어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셨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선생님이 아주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재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착한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 도적놈들이 들어와 도둑을 몰아내려고 부른 만세였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구걸하고 싶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재판장을 향해서 의자를 던졌다고 합니다. 유관순과 함께 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상고를 했지만 유관순은 상고하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선생님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빼앗긴 나라 어디를 간들 감옥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하기 전에 우리 안쪽에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 마무리했던 그 건물들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적어서 위쪽에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막루와 담장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다 적어주세요. 네, 막루와 담장은 여기다가 막루와 담장이랑 중앙사를 함께 적겠습니다. 네, 검정색 굵은 네임펜으로 적어주고 흰색 볼펜으로 따라 써주면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부터는 옥사, 공작사부터는 여기다가 지금 하나씩 들어있는 이곳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은 다음에 함께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시키기 전에 글씨가 완전히 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지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고정시키는 방법은요. 딱풀로 여기 안쪽에 쏙쏙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풀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풀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끝까지 밀어서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두시고요. 옥사, 공작사 부분 여기, 그 다음 가운데, 그 다음에 시구문, 여옥사까지 네, 끼운 다음에 잠깐 접어서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펼쳐주시면은 이렇게 제대로 고정이 되었나요, 친구들? 네, 그러면 본문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는 친구들이 직접 서대문 형무소를 와서 돌아보고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막루와 담장부터 시작해서 중앙사, 옥사, 공작사, 그리고 한센병사, 그리고 격벽장, 사형장, 시구문, 통곡의 미루나무까지 여옥사까지 쭉 둘러보고 나서 친구들 사진 붙여주시고요. 입장권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점, 이런 것들을 여기 적어서 친구들만의 책으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됐는데요. 책 만들어 보니 어땠나요? 정말 서대문 형무소를 조금 더 알아가는데 많이 도움 됐으리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유관순 열사의 유언 하나만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네, 유관순 열사의 유언이었습니다. 네, 친구들 함께 유관순 열사의 유언 읽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선생님은 목숨이 2개라면 독립운동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어떠세요? 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자유가 그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또 민주화 운동가들이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깜빡했습니다. 숙제 하나만 내겠습니다. 숙제 2가지요. 자, 서대문 형무소 책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댓글로 자랑 좀 해주세요. 선생님 궁금해요. 그리고 2번째 숙제, 방학 때 꼭 서대문 형무소가 아니더라도 멀리 있는 친구들은 그 지역에 있는 유적지 방문 꼭 해서 역사 의식까지 한번 가져보는 것 선생님이 숙제로 내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